자, 여러분들, 그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마개남님께서 시들무에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마개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뵙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저도예요. 예. 제가 너무 바빴어갖고. 괜찮습니다. 바쁜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안 바쁘면 그게 더 고달파요.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마개남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주제가 또 하지 말라는 거, 1순위. 예, 맞습니다.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의 이야기죠. 하지 말라는 거 1순위를 해서 사단이 난 것 같아요. 뭐 하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출발하기 전에 지금 혹시 이어폰을 착용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어폰은 아니고요. 제가 네. 지금 차에서 하고 있어서. 블루투스인가요? 좀 이상하게 아니요, 그냥 통화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가야죠. 자, 그러면 네. 차에서 네네. 들려주는 마개남님의 무서운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 있습니다. 마개남이에요! 일단,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거는 일단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이제 제 아는 지인분의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사실 조금 들으시면서 약간 어떻게 분위기가 좀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이 놀이에 참여했던 분이 4명이 총 참여를 했는데, 사실 1명 빼고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무튼 네,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때는 좀 본인들 옛날인데, 이게 한참 인터넷에서 떠돌았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홀로 숨바꼭질이라고. 제가 잘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야기가 이게 참 오락가락 하는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잘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옛날에 이제 나이가 본인 때 이제 한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쯤이라고 했었어요. 예. 제가 이름을 잘 못해서 이제 그냥 ABCD로 그냥 가명을 지을게요. 네. 그 친구들이 살던 데는 강원도 쪽 어디인가 이제 그쯤이고, 그때 네. 당시에 강원도 쪽을 제가 살아봐서 알지만 되게 오랫동안 집에 인터넷 선이 들어오는 집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예. 예, 정말로. 그 동네가 좀 웰컴 투 동막골 나오는 배경이 있는 그 근방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보통 컴퓨터를 하려면 우체국이나 아니면은 동사무소 요런 데 가서 이제 보통 인터넷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네에 아무래도 좀 작고 몇몇 이렇게 많이 안 사는 가구 세대수가 많이 없는 동네다 보니까 두루두루 되게 많이들 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ABCD 4명이서 모여서 한 컴퓨터를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인터넷 서핑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구경도 하고, 그때 당시에 야후인가?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옛날이에요. 그게 거의 나홀로 숨바꼭질이라는 이야기가 딱 돌기 시작한 시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옛날부터 있었나, 나온숨이? 예, 되게 오래됐대요. 근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 올라오고 나서, 왜 우리 옛날에 보면은 어디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무서운 얘기 들려주고 약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돌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린 나이에 접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고 많이 안 알려져 있던 놀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딱 눈에 보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 많은, 하필 또 남자애들 4명이서 그러고 있으니 이게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한동안 못하고 기다리다가 ABCD 중에 B라는 친구가 부모님이 일 때문에, 아버님은 출장을 가시고 어머님은 할머니가 아프셔갖고 급하게 이제 그 할머님을 뵈러 갔어야 되는 상황이라 집이 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열심히 우체국에서 4명이서 옹기종기 모여갖고, 내일 우리 엄마가 없다, 이제 밤에 내려가시는데 우리 집에 모여서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열심히 이제 안 해보고 생소한 거다 보니까 메모장 종이 갖고 가서 막 열심히 적었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준 친구가 A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B라는 친구한테, 야, 너네 집에 그러면 몇 시쯤 가면 되겠냐,
어머님 나가시고 나서 가야지. 이거 걸리면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장구를 나머지 친구들이 쳤겠죠? 그러고 이제 뭐 B라는 친구가 우리 어머님 오늘 뭐 9시 10시쯤 간다 그랬는데 가면 내가 전화할게. 오늘 다 같이 모여서 뭐 집에서 잔다고 얘기하고 가자. 왜냐면 워낙 또 가까운 동네였고 서로서로들 부모님들도 다 알고 이러니까 그냥 가서 잔다 그러면은 의심 없이 그냥 부모님들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B라는 친구의 계획대로 그렇게 열심히 적어서 인형 하나를 구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원래는 규칙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손톱이나 머리카락 뭐 이런 걸 넣고 그 배를 갈라서 솜 사이에 넣고 빨간 실로 꼬매고 뭐 약간 뾰족한 걸로 이렇게 뭐 찌르고 주문을 외우고 약간 이런 형태의 놀이인데, 그때 빨간 실이 없었대요. 빨간 실을 구할 수가 없었고, 뭐 그때 당시에 반지꼬리에 있다고 해도 빨간 실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 것만 있고 그때 당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돼요. C라는 친구가 굉장히 담력이 좋아요. 이 친구가 정말 호기심도 많고 친구들 사이에서 좀 약간 용맹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예. 이 친구가 야 빨간색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면 우리 피 한번 넣어보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싫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머리카락은 그냥 뽑아서 넣으면 되고 손톱도 잘라서 넣으면 되고 빨간 실로 묶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그냥 뾰족한 거 갖다가 찔러서 손 끝에 피를 이제 한 3-4방울 정도를 떨어뜨렸다고 해요. 근데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발랐대요. 솜에 여기저기 발랐대요.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해서 놀이를 시작을 하는데, 이 집 구조가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주택가였거든요. 현관문을 들어오면 정면에 화장실이 있어요. 네, 정면에 화장실이 있고 왼쪽에 거실이 있고 그 거실 바로 뒤편에 화장실 바로 옆쪽이죠. 거기에 이제 안방이 있고 오른쪽에 꺾어 쭉 들어가면 부엌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자기 방이 있고 이렇게 방이 있는 구조인데, 현관에 중문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 집이 우풍이 좀 심해갖고 아버지가 그 중문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중문을 현관이겠죠. 그러니까 현관을 열고 들어가서 12시 반에서 1시 넘어가는 시간쯤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TV를 켰대요. 이제 준비해놓은 인형을 세숫대야에 넣고,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데 그거를 B라는 친구가 외웠대요. 집주인이. 그래서 이제 주문을 막 외우고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그러고 이제 게임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TV를 켜놨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TV를 켜놓고, 왜 우리 지상파 방송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지지직거리는 화면들 있잖아요. 그 노이즈 화면을 틀어놓고 소리는 0으로 틀어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됐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대요. 소리는 이제 안 나는 상황이고 그냥 거실에 화면 불빛만 나오고 그냥 나머진 불 다 꺼놓고 이제 주문을 외우고 각자 다 안방에 1명, 뭐 부엌에 1명, 그 다음에 뭐 자기 방 장롱에 1명, 뭐 이렇게 해갖고 품었나봐요. 다 어디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뭐야 아무 일도 없네 하고서 B라는 친구가 소리를 안 내고 있다가 이게 그때 당시에 사인을 했었대요.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면 그 C라는 친구가 제일 용감하니까 그 친구가 나와서 인형에다가 소금물을 뱉기로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똑똑똑 소리를 낸 거죠. 그래서 C가 그 소리를 듣고 나간 거예요. 거실로. 그 C라는 친구가 그때 당시에 친구 방 장롱에 숨어 있었다 그러거든요.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화장실을 열고 세숫대야를 봤는데 인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형이 없으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소금물은 입에 물고 있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쟤 뭐하나 싶어갖고 나머지 4명이 쪼르륵 나왔는데 인형이 없어진 거죠. 그 다 놀래서 벙쪄갖고 서로를 쳐다보다가 이제 소금물을 뱉고, 소금물 그게 또 뭐 입 물고 있고 들고 있는 게 또 있대요. 이제 그거를 들고서 이제 인형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그 친구가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옛날 집들 보면은 대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조그마한 마당이 있고, 그 조그만 마당을 지나면 집으로 올라가는데 3칸짜리 계단, 뭐 요 정도 되는 계단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집을 싹 다 뒤져봐도 인형이 없으니까. 근데 또 하필 가위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놀란 거예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TV 소리가 납니다. 지지지직 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볼륨이 25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친구들이 4명이 다 놀래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TV를 보고 가만히 서 있는데 부엌에서 갑자기 찔그랑 하는 소리가 난대요. 이게 쇠끼리 비비는 소리 있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C라는 친구가 부엌으로 막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그때 마침 A라는 친구가 밖에서 찾았다라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다들 놀래서 집 밖으로 그 A를 따라서 다 나가보니 계단 밑에 인형이 있었대요. 정말 가위하고 고스란히 내려놓고 그렇게 있었대요. 3칸짜리 계단 밑에. 그래서 그 인형을 잡아서 불 태워야 되잖아요. 소금물을 부었대요, 일단. 소금물을 붓고 그러고 나서 후다닥 TV를 끄고 그 집에 옥상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옥상으로 인형을 가지고 4명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물을 부어놓은 상태니까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이 잘 안 붙더래요. 우리들 보면은 옛날에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왜 휴지에다가 불 붙여갖고 좀 잘 탈 것을 올려놓으면 잘 타는 거.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꺼내와서 가스레인지로 불을 다 붙였대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거를 후다다닥 끼고 갖고 올라가서 뜨거운 거를 고무장갑 끼고 잡고 올라가서 거기 위에다 놨대요. 그렇게 인형이 불탑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하지 말란 짓을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인데 점점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렇게 인형을 다 태우고 나서 그 다음 날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아침에 그 집에서 다 같이 자고 그러고 일어나서 다 같이 학교를 갔대요. 학교를 갔는데 급식 시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기는 반에서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와서 딱 기다렸는데 갑자기 D라는 친구가 나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좀 가야겠다. 그래서 그래 갔다 와라 하고 B가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 길에 기절을 하는데 계단을 올라오다가 기절을 해요. 그래서 그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놀래서 걔를 들쳐업고 막 열심히 병원에 가는데 이게 재수가 없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그 계단 모서리에 찍히면서 혼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처음에는 의심이 없었죠. 그때는 야, 쟤 얼마나 급하게 오면은 발을 헛디뎌 갖고 저렇게 되냐. 이제 그렇게 하고 부모님들도 와서 병문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나? D라는 친구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 깨어난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에 세 친구들이 다 D라는 친구 병문안을 가게 돼요. 근데 그 병문안에 갔는데 A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잠깐 화장실을 가겠다고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나갔는데 복도 끝에서 바닥에 뭔가 되게 조그만한 꼬맹이 같은 실루엣이 보였대요. 그냥 별거 아닌가 보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 밤에 병원에 가면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인포메이션에 간호사분들만 이렇게 남아있고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 복도 끝에 뭐가 좀 서 있으니까 이제 좀 잘못 본 거겠지 싶었대요. 그러고 나서 별일 없이 또 D라는 친구도 한 이틀 뒤에 퇴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음악실에서 하루는 음악을 하는데 그 A라는 친구가 갑자기 머리가 이명이 들리면서 되게 아팠대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서 숨도 안 쉬어지고 이러니까 급하게 이제 그냥 선생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음악실 하는 도중에 그 음악실 옆에 창문을 연 거예요. 조그마한 창문을. 코를 내뺐는데 그 이명이 들리다가 찾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 친구만 들은 거예요. A라는 친구만.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거죠. 왜냐면 병원에 갔을 때도 좀 이상했고 화장실 갔을 때도 좀 이상했고 약간 이상한 느낌들이 계속 나니까. 근데 그러고 있다가 D라는 친구가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한 달 정도 뒤인가?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옥상에서 놀다가 떨어졌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친구네 집도 이제 주택인데 주택이 다세대 주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은. 그래서 왜 보면은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이게 3가구 정도가 머물게 되면 보통 지하에 한 집,
그리고 1층에 한 집, 2층에 한 집, 보통 요렇게 된대요. 근데 그 1층이 옛날 기둥을 박아야 됐기 때문에 무조건 바닥하고 1층은 떨어뜨려 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를. 그래서 살짝 벌어져 있는, 그러니까 높이가 2층인데도 조금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2층에 살았대요. 근데 옥상에서 옷도 널어놓고 이러는 공간인데 거기서 자주 놀았다고는 하는데 거기서 떨어졌는데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죠, 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가고 나니까 A라는 친구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자기는 계속 이 환청 같은 것도 들었고 뭐 이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느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A라는 친구가 B씨라는 친구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부모님의 귀까지 들어가게 돼요. D의 부모님, 죽은 친구의 부모님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어쨌든 뭐 알아야겠으니까 이유를. 그래서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게 되고 그거를 부모님들끼리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재수 없는 것 같은데 용암 무당이 있다고 하니 한번 가보자 해서 ABC의 부모님들과 ABC 친구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그 동네에서 정말 용하다는 이제 남자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남자 무당이 그분들이 이제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들어오지 마. 그냥 거기서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거기 가자마자. 그래서 무슨 짓을 했길래 너네는 대체 등 뒤에 애들이, 그 어린 애들이 부모가 애들의 관리를 얼마나 못하면 등 뒤에 그렇게 이상한 것들을 매달고 다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A라는 친구하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 무당이 한 5분 정도 말이 없었대요. 계속 쳐다보고 멍하니. 그러고 있다가 딱 한마디 했대요. 너네 강령술했지? 이 얘기를 듣자마자 A라는 친구가 갑자기 눈물이 났대요. 엄청 슬펐대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는데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었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 너무 무섭다. 자꾸 꿈속에도 나올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불안해갖고 잠도 잘 안 오고 약간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은 안 되고 다음 주 언제 다시 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애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냐, 아니면은 뭐 이유라도 알려줘라.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러게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어. 그건 너네가 잘못한 거잖아. 너네가 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여기 와서 살려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튼 오늘 안 되니까 다음 주에 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가라는데 가야죠. 집주인이 가라는데 가야죠. 선택권이 없이 그렇게 나란히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날 밤에 A의 꿈에서 그때 봤던 그 인형이 나왔대요. 정말 지금 몇십 년, 한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막 생각이 계속 난다고 하는데 그 꿈에서 나와가 그 인형이 찾았어 계속 반복을 하다가 꿈에서 깼대요. 근데 이 꿈에서 깨고 나니까 진짜 심장이 너무 아팠대요. 심장이 너무 아프고 막 쿵쾅쿵쾅 뛰고 이래서 엄마를 막 깨워서 나 가슴이 너무 아프다.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숨 크게 쉬고 심호흡하고 내일 병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그렇게 하고 병원에 가게 됐는데 당연히 뭐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러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봤을 땐 꾀병인 것 같다.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나이 때 애들은 그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이미 무당이 다 들었는데 엄마도 안 믿죠. 그러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 없다고요. 네. 하고 그냥 병원에서 나왔대요. 그러고 안 되겠다. 우리 찾아가자. 무당한테 찾아가자. 다시 가자. 그래서 다음 주에 오라 그랬더니 3일도 안 됐는데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그날도 똑같이 들어오지 마. 거기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더니 조금만 거기에서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남자 무당이었는데 그 무당이 그 옛날 기와집 같은 스타일이었대요. 되게 옛날 집. 그래서 이제
한지 같은 그 방풍지라 그러나요, 그거? 그 종이? 방풍지로 된 문이 있었대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정면에 신당이 있고 그 신당 바로 앞에 그 남자 무당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남자 무당님이 전화기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을 뭐 잘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집 전화기였대요. 이런 거 막 전화를 걸더니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요. 하더니 전화를 끊고 갑자기 옷을 막 입더래요. 흰 색깔 제사복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 하더라고요. 그걸로 갈아입고 쪽지 모양으로 된 되게 여러 가지 흰 색깔 한지로 만든 쪽지 모양으로 된 거 줄에 쭉 길게 연결한 거를 비방인 것 같아요. 일종의 지금 들어왔을 때는. 그거를 이제 온 천장에다가 다 연결을 해서 찌덕지 붙이더래요. 다 줄로 걸어서.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들어오자마자 너는 그러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힘들게 해? 너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 당연히 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죠. 그랬더니 그래 그 지금 와서는 뭐 엎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거기다 피는 왜 넣었어? 얘기를 하니까 엄마도 그걸 듣다 눈이 빨개진 거예요. 피둥그레져갖고 커져서 충혈이 돼갖고 엄마가 째려보더래요. 그 엄마 표정이 솔직히 인형 표정보다 더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실하는 친구가 빨간 실이 없으니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해서 빨간색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넣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너 거기다가 피 넣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 너 알고 한 거야? 몰랐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옆에서 자꾸 답답하게 말 돌리지 말고 제대로 얘기를 해주셔라. 그게 무슨 얘기냐. 막 어머님이 듣다가 답답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잘 들어. 그냥 걔네들이 한 것도 지금 강령술인데 거기다 피를 불러 넣는 거는 그 귀신에 살을 붙여주는 거래요. 그 부른 귀신한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그 피가 들어간 친구는 물리적으로 뭔가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든 다 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한테든. 그리고 그게 정말 힘을 먹고 자라서 사람 몸에 빙의를 하게 되면 그럴 일 거의 없겠지만 빙의 같은 걸 하게 되면 정말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악 그 자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 말이 없죠. A라는 친구도 어안이 벙벙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어머님도 그럼 어떻게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그랬더니 일단은 지금 내가 정말 용하신 분 한 분 불렀으니까 그 이제 스승이라고 하나요? 위에 있으신 분을? 그분 제자였고 그분의 스승을 불렀대요. 그 스승분이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한 15분 정도쯤 지났을 때 그 스승분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할머니셨대요. 나이가 정말 지긋하게 많으신 할머니셨는데 좋게 그때 당시에 진짜 여드름 드셔 보이셨대. 그래서 이제 할머님이 오자마자 아유 젊은 꼬맹이가 우리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유 어떡하니 하면서 혀를 계속 차셨대요. 그 이제 그 할머니 눈에는 보이는데 그 A라는 친구한테는 그 친구가 불을 한 명만 들어온 게 아니더만요.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A한테는 다른 귀신이 등에 엎여 있고 느껴지는 걸로 봐서는 그 친구랑 오는 친구가 한 명이 더 있는데 아마 걔가 너 친구를 죽인 것 같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옥상에서 그 멀쩡하던 애가 뛰어놀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떨어질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벌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어머님이 굿이라도 하라면 하겠다. 자기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 그 인형 다 태웠지? 이랬더니 네, 다 태웠어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다 태웠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분명히 태웠다고. 정말 잘 태웠고 이 눈만 남은 것까지 봤다고. 근데 이 눈이 잘 안 탔는데 마지막에 밖에 있다가 너무 좀 으슬으슬해서 다 들어왔다. 정말 다 태운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왜 아닌 것 같지? 근데 왜 아니지? 느낌이 뭔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네 그거 인형 찾아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 친구가 설명을 다 해줬대요.
소금물을 갖고 있던 걸 부은 다음에 그 인형을 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이제 휴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놨다. 그랬더니 너네 소금물 붓고 나서 그 인형 혼자 둔 적 있어 없어? 그랬더니 잘 생각해보니까 있던 거예요. 다 같이 휴지를 2개를 갖고 왔대요. 두루마리 휴지를. 그래서 이제 2개를 불을 붙여갖고 넷이서 쪼르르 갔다 쪼르르 올라온 거예요.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였나 보네. 그때 걔가 다른데 어딘가로 들어갔어. 어디에 숨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선택을 해야 된다. 어쨌든 가만히 두면 너네 넷 다 죽어. 너네 그거 피 넣은 거 정말 실수한 거야. 너 진짜 그거는 아무리 장난을 쳤어도 그거는 피라는 거는 너 함부로 넣으면 안 되는 건데 너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벌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대요. 그냥 그 무당도.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 혼자 살래? 아니면 다른 친구 누구 하나 너 대신에 가게 할래? 어쨌든 한 명은 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막 고민을 쉽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A라는 그렇죠. 친구는. 다 친구들인데 이제 엄마는 내 아들은 아니면 되니까 나는 내 아들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모레 조그만하게 과일상 같은 거 하나 하게 과일 맛있는 걸로 그걸로 가지고 와서 여기 뒤에 보면 산 있지? 저 뒤쪽으로 천천히 올라오면서 과일 천천히 뿌려. 하나씩 다 뜯어서 예를 들면 귤이면 낱개로 다 뜯어서 바닥에 뿌려. 그리고 사과면 너네들이 썰어서 쪼개갖고 그 다 뿌리면서 올라와. 그렇게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와. 내일 모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시간도 되게 두리뭉실하게 정해줬대요. 짝 잘라서 정해준 게 아니라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올라와.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가 가자 이렇게 하고 A를 붙잡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B라는 친구가 학교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A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는 B라는 친구네 집에 막 뛰어갔어요. 근데 애가 열이 40도 밑으로 안 떨어졌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B라는 친구의 부모님들이 다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말고 오셔서 전화가 집에서 오니까 그걸 이제 받고서 병원 가겠다고 애가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려던 참에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정신이 없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부모님이 B라는 친구를 데리고 갔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 때쯤에 돼서 전화가 한 통이 오더래요. B라는 친구한테서 모르는 번호로. 그 병원에 그때 당시에 공중전화가 있었는데 공중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A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나 인제 열 다 내려서 내일 아침에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다. 아니 그때 멀쩡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아파. 걱정했다. 왜냐면 D라는 친구도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진짜 나 너무 걱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날 그 친구를 만나러 아침 일찍 학교 가기 전에 학교를 같이 가려고 아팠던 친구니까 데리고 가려고 이제 A라는 친구하고 C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었대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뭐지? 왜 없지? 안 왔나? 하고서 이제 좀 기다리다가 둘이서만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선생님이 아침 조례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그 B의 부고 소식을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괜찮아서 통화까지 다 했는데 저녁에 갑자기 무슨 정체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었다.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전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못 물어봤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종양처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게 아프면서 나온 걸로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몰랐는데 잠깐 열이 내렸다가 새벽 사이에 잠깐 부모님이 잠든 사이에 애가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뇌사 판정 받고 이제 한 6시에서 7시 사이쯤 됐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그때쯤에 이제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A라는 부모는 알잖아요. A라는 부모님은
그 친구 얘기를 듣자마자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서 일이고 나발이고 다 팽개치고 학교에 뛰어가갖고 A라는 친구 막 데리고 와서 뭐 짐 싸갖고 뭐 이사를 가네 뭐하네 하고 아빠 집에 오라 그러고 해갖고 아버지가 또 일하시다 말고 왜 자꾸 그러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러면서 급하게 다급한 마음에 그 다음날 이제 산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날 바로 갔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무당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점집에서. 그랬더니 쓱 쳐다보더니 너 그 집주인 죽었지?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지금 장난 아니라고 지금 다 완전 난리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싫어하는 친구 한 명 남았는데 우리 아들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빠도 그제서야 상황을 대충 안 거여서 죽긴 왜 죽어? 뭐 누가 죽어? 이러니까 아비라는 놈이 돼갖고 자식한테 관심도 없지 어떻게 저렇게 무관심하게 키웠으면 하면서 혀를 차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 얘기를 다 전해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저희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일단 최대한 빨리 오늘 밤에 쌀 수 있는 거 다 싸서 신청내든 어디든 이 동네 떠라. 너네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전화번호를 하나 줬대요. 그러면서 이 전화번호로 가서 전화해. 가서 전화하면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알려줄게. 그렇게 얘기만 했대요. 그리고 일단 빨리 가라고.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알겠다. 그렇게 하고 부랴부랴 집에 오자마자 친척들한테 막 전화를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데 그나마 있었던 분이 이모 할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그래서 이제 그분 댁으로 막 열심히 가서 집에 가자마자 전화를 했대요. 무당님 우리 도착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제 여기 어디쯤까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은 오늘은 딱히 줄 거 없고 아까 전화번호 적어준 종이 있지? 그러니까 네, 그 뒤에 한번 봐봐. 이러니까 조그만하게 뭐라고 뭐 글씨 하나가 적혀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조건 애기 몸에 품고 있어. 주머니에 넣지 말고 어디 테이프를 발라서 붙이든 몸에 무조건 붙여놔. 안 그러면은 걔 오늘 내일 한다. 내 말 정확하게 명심해. 확실하게 들어. 걔 오늘 내일 하는 애야. 그거 절대 몸에서 떼지 마. 그리고 내일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전화해. 해가 뜨는 게 보임과 동시에 전화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이제 C라는 친구네 집 번호를 그때 당시에 외우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주 만나는 친구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화를 했대요. 친구한테. 별일 없냐? 그랬더니 나는 아직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다음날 이제 잠이 들고 눈이 떴는데 동이 터 있었대요. 이미. 그래서 큰일 났다고 엄마가 아빠하고 빨리 깨워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해 뜨자마자 전화하라니까 왜 지금 이제 와서 전화해? 너 아들 죽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 말투가 너무 섬뜩하잖아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죽이고 싶냐 그러니까. 그 이제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죄송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지금 당장 과일 사서 산으로 올라와. 그때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선생님 알겠다고 그러면서 옆에 같이 긋고 있던 엄마가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왜 이제 시골 동네는 좀 일찍부터 시장이 엽니다. 그 나물 파시는 분들, 과일 파시는 분들은 아침에 물건을 떼다가 파시기 때문에 되게 아침 일찍 여는데 그 시장에 불이 나게 달려갔대요. 그냥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머리끄댕이 휘날리면서 막 날라가서 잡아가지고 집히는 거 그냥 다 잡았대요. 달아요? 맛있어요? 물어보고 맛있다 그러면 그냥 얼마예요 하고 그냥 거스름돈도 안 받고 다 주고 그냥 왔대요. 그렇게 들고서 이제 셋이서 쪼르르 아빠 차를 타고 그 산 앞에 갔는데 산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더래요. 거기 등산로나 이런 데로 쓰는 산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물 캐러 다니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았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냥 산이었대요. 기포장. 이제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과일 하나씩 뜯어갖고 주면서 이제 잘라오지도 못했으니까 과일 그냥 그대로 손으로 이렇게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뜯어갖고 막 뿌리면서 갔대요. 그렇게 막 다 뿌리고서 진짜 신기하게도 근데 그렇게 과일을 한 뭐 8, 9가지 종류를 사갔는데 그거를 딱 다 뿌릴 때쯤 되니까 정상이 보이더래요. 그걸 다 뿌릴 때쯤 되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그렇게 뿌리고 올라가니까 그 무당이 구탈 때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로 와서 앉아. 그냥 앉아서 여기서 기도해, 너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오자마자 엄마, 아빠, 그 A라는 친구 셋이서 쪼르륵 무릎 꿇고 계속 빌었대요, 살려달라고. 근데 막 이제 중간중간에 뭐 소리도 들리고 처음엔 막 그러겠지, 시끄럽잖아요. 북도 치고 꽹가리 치고 아침부터 그러고 있었대요. 꼭두 새벽부터. 그 동튼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막 굿을 하고 있는데 그 A라는 친구가 그때 당시 기억을 하자니 그게 점점 소리가 작아졌대요. 그 굿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자기가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방 안에 누워있는 꿈 같은 걸 꿨대요. 거기에서 이제 ABCD라는 친구들이 다 나왔대요. 정말 재밌게 놀았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장난도 치고 넷이서 막 웃긴 얘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놀았을 때쯤 됐나? 어느 순간 놀다가 보니까 D가 없더래요. 그 D라는 친구가 없어지고 야 근데 D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몰라? D 어디 갔지? 얘기를 하고서 야 못 봤어? 하고 서로들 막 찾다가 정신없이 돌아봤는데 C라는 친구 혼자 남겨져 있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되게 조그만한 게 이렇게 슥슥 이렇게 모래바닥을 쓰는 소리라 그래야 되나? 이 천 같은 거 갖다 모래바닥을 쓸면은 되게 약간 조용할 때 들으면 이렇게 싹싹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옆에 쓱 쳐다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인형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히히 히히히 히히 막 하면서 웃고 있더래요. 그 순간 그 인형을 보는 순간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인형이 입꼬리가 쓱 내려가더니 왜 죽였어? 너 나 왜 죽였어? A야, 나 왜 죽였는데? 너가 밀었잖아. 너가 오라 그랬잖아. 너가 오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더니 그 C라는 친구 얼굴이 확 보였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얼어붙은 상태 그대로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는데 꽹가리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소리가 들리던 와중에 그 제자 무당 있죠? 남자 무당, 아저씨 무당. 그 아저씨 무당이 자기 옆에서 곤히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아저씨 왜 자요? 괜찮아요? 이랬더니 자는 거 아니야. 가만히 둬.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가만히 둬 하는 되게 약간 좀 젊은 아가씨 같은 목소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봤대요. 근데 갑자기 그 제자 무당분이, 남자 무당분이 눈이 번쩍 떠지더래요. 그러더니 하니까 그제서야 구판이 끝나더래요. 이제 정신을 막 차리고 되게 막 비몽사몽한 느낌이었는데 여기저기 막 둘러보면서 엄마 얼굴도 보고 아빠 얼굴도 보이고 막 그렇게 얼굴이 보이는데 정말 그 나이 드신 그 할머니 무당분이 진짜 기진맥진해서 온몸에 땀 범벅이 돼서 왜 이 한복이 땀에 막 다 젖으면 그렇게 이게 쫙 달라붙으면서 축 늘어진다 그러더만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아무튼 근데 그게 다 땀으로 젖어서 그 할머니가 털썩 주저앉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집 이사 가고 이 동네에 2번 다시 발붙이지 마. 그리고 C라는 친구한테도 되도록 빨리 이사 가라고 얘기해. 그렇게 해서 그냥 둘 다 그렇게 보내. 하고 제자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빨리 내려가시라고 빨리 내려가시고 그 친구분 최대한 빨리. 그때는 또 존댓말을 쓰더래요. 그게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이제 그 무당분 할머님이 이제 부고 소식이 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식이 들려서 감사한 분이니까 찾아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오자마자 무당을 지키시는 신이 빙의했던 거래요. 와, 예.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 얘기했던 것도 그 신이었고 다 그렇게 반말을 했었던 게 그 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그 과일들이 하나도 없더래요. 자기가 버리고 온 길로 그대로 내려가는데 차가 있으니까 막 내려가는데 그 과일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작게 해갖고 안 보였나 보다 하고 정신없이 뛰어 내려갔대요. 그래서 그 C라는 친구네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C라는 친구가 눈이 되게 퀭하더래요. 예. 눈밑이.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C라는 친구가 나 모르겠다고 잠이 안 온다고 그리고 자꾸 잠만 들면 가위 눌리고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고 몸에 힘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엄마가 하루 학교 쉬라 그래서 집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야, 너 아니야, 알았어 하고서 집에 갔대요. 그러고 나서 A라는 친구 어머님이 불행하게 그 C라는 친구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길게 설명할 시간 없고 나 지금 이사 가니까 빨리 가. 시내도 빨리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 다 죽어. 안 돼. 빨리 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C라는 친구 어머님이 자기야 일단 알았어. 이따 다시 전화할게. 그러고 끊더래요. 그렇게 이제 그 A라는 친구가 이사를 가고 C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는 전화를 안 받더래요. 일단 급한 대로 이모 할머니네 갔다가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그 집 그냥 살림살이 그대로 두고 그냥 귀중품만 챙겨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보름 정도 시간을 지내면서 집 알아보고 어떻게 하셔서 이제 일단은 급한 대로 아버님 이름 앞으로 막 해갖고 모아둔 돈이랑 쌈짓돈이랑 막 해갖고 이것저것 다 모아서 정말 단칸방 있죠, 단칸방. 급한 대로 일단 거기로 이사를 갔대요. 뭐 많이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학교도 가야 되고 A라는 친구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제 일단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그 동네에 발 붙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얘기를 듣기로 하고 그냥 다른 데 학교를 알아봤대요. 그 근처에. 그래서 이제 A라는 친구가 그렇게 잘 지나서 한 8년, 9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연락이 왔었대요. C라는 친구한테. 오, 예. 이제 뭐 매번 심심할 때마다 전화를 했었으니까 그 번호를 기억하니까 C집 번호를. 그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뭐 기록에 남으니까 그 번호를 갖고 있었나 봐요. 네. 모르는 번호로 집으로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더래요. C라는 친구. 그래서 A야, 너 진짜 잘 지냈냐? 갑자기 대뜸 그냥 전화 오자마자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냐고. 너 그날 저녁에 내가 얼마나 전화했는지 아냐고. 나 안다고. 전화 그렇게 왔었는데 엄마가 받지 말라 그래서 안 받았다. 그리고 그 번호 내가 그냥 갖고 있다가 전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전화한 거다. 너 어떻게 된 거냐. 이제 A라는 친구가 물어보니까 아니, 그때 부모님이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해서 나도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고 불이 나게 막 그때 당시 했는데 그때 조금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C라는 친구 집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사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냥 그 동네에 있었대요. 계속. 자기는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 크게 별일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냐. 이제 진짜 다행이다. 너 그때 무슨 일 있었는지 아냐. 그래서 무슨 일 있었는데 난 자긴 잘 모른다고. 부모님이 그냥 이사만 가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못 가서 그냥 그렇게 있었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학교를 안 갔었대요. 이제 집에만 있고 약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다 이제 그간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무당 찾아간 얘기, 뭐 무슨 얘기, 구탄 얘기 이제 얘기를 다 해준 거죠. 그렇게 쫙 듣더니 와, 너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A야, 그러면 B는 너가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지.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나는 다 살리려고 처음에 이렇게 갔었는데 무당이 어쩔 수 없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서 그랬던 거야. 그것 때문에 혹시 서운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서운한 게 아니라 그럼 네가 다 죽인 거잖아. 뭐야? 네가 살인만 해. 네가 살인마야. 네가 살인마야. 너가 죽였네? 너가 죽였다. 죽였어. 하더니 전화 뚝 끊어지더래요. 야, 거기로 들어갔다. 거기로 갔어. 그래서 정말 놀래서 와. 집 전화기 선을 뽑아버렸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버리고 야, 이거 아닌데 하고서 그러고 나서 20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러고 나서 20살이 돼서 그때쯤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정말 그래도 이렇게 친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보기로 합니다. 그 근처에 멀리서 보고 집이 있나 없나 보고. 네. 그렇게 갔는데 집은 그대로 있더래요. 집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그렇게 끊었어도 그래도 친구였는데 얼굴 한 번쯤 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싶었대. 왜냐면 그날 이후로 정말 자기가 죽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너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지금쯤이면 그렇게 친했으니까 용서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네 집에 초인종을 누르려고 앞에 갔는데 그 집 앞에 저기가 너무 많았대요. 집에 온 우편물이.
우편물이 정말 너무 많았대요. 꽉 차서 위에 다 올려놓고 먼지까지 쓸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야, 뭐 아무도 없는 거야? 뭐지? 이거 왜 여기 있지? 이랬는데 이제 결국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고 나서 이사를 안 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학교를 일주일 동안 못 가는 사이에 그 친구가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혼자. 근데 그게 조금 이상했던 게, 뭐, 이제, 자기도 뭐 누구한테 들은 거라고 얘기는 안 해줘요. 생각하기 싫다고 해서 그 친구마저 그렇게 없어지니까 좀 네. 싫다고 해서 정확하게 자세히는 못 물어봤는데, 혼자서 했는데 이게 흔한 그런 류의 저기가 아니었대요. 예? 그냥 뭐 예를 들면 목을 던지 뭐 약간 이런 류의 혼자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 그냥 바가지에다가 물 받아놓고 얼굴 담고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와서 알아보니까 그 동네 어느 누가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2번 다시는 그쪽 동네를 안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와, 진짜 다 죽었네요. 이게 그 나머지 친구들 그 얘기를 하는데 가끔씩 보면은 아직도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난대요. 뭐 정말 꿈속에 안 나오는 게 너무 고마울 정도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정말 자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뭐 하자고 했던 사람 따로 있는데 그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 있냐, 죄책감 가질 거 있냐, 그리고 시간도 충분히 많이 지났는데 그랬더니 정말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친했었고 그 이후로 사실 되게 남을 만나는 게 꺼려져서 누구랑가랑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정말 많지가 않았대요. 그런 기회도 많이도 없었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많이 안 들었고 그렇게 할 때마다 또 약간 그 친구들한테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냥 사회적인 친구로들만 보통 그렇게 연이 되면은 이어서 연락하고 뭐 이제 요렇게만 지내는 수준이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찐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진짜 지금 채팅창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진짜 제가 안 보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와, 진짜 강령술 얘기 중에 진짜로 네. 최악의 결말인데 이거. 네, 저도 무서운 얘기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이게 다 그렇게 된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들도 없었고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도 없었고 근데 저도 처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솔직히 참 좀 착잡하면서도 굉장히 좀 소름도 많이 돋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호기심에 진짜로 그냥 재미로 호기심에 했다가 이런 결과가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참 그게 그래서 사람 피라는 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그냥 정말, 강령술을 네. 우리 어릴 때 진짜 분신사바나 했지. 분신사바도 그냥 오디세이 구라세이 했으니까 안 온 거지. 맞아요. 그 오이때 구다 사이 했으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그냥 오디세이 구라세이라고 해서 겨우 살았지.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함부로 정말 강령술 같은 거는 네.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는. 저도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알고는 있어요. 네. 그 나홀로 손목국질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는 워낙 유명했었고 저희 때도 그래서 많이들 했었고 뭐 학교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이랬었는데 뭐 한 번도 주변에서 한 번도 그거 갖다가 누구를 뭐 했다 이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누구 뭐 봤다든지 뭐 이상 증상이 있었다든지 참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고 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기가 약간 음지래요. 원래부터 그 지역 자체가 약간 음산한 기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가. 근데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애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바가지의 얼굴하고 돌아가신 그분이 제가 봤을 때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A라는 분은 지금도 잘 살아 있는데 네. 참 좀 그렇죠. 저도 마지막 그분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혼자서 하기엔 쉽지 않잖아요. 그게 나 뭐 잘못돼야지 이렇게 해도 그렇죠. 그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정말 누구한테 시이거나 그랬지 않았을까. 자, 오늘 마개남님께서 저한테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하셨던 게 강령술이야 워낙 시들무에 많이 나온 주제다 보니까 네, 특히나 맞아요, 나온 맞아요. 숨은 네, 진짜 맞아요. 많이 나오긴 했죠. 근데 그 와중에도 레전드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거든요. 그랬습니까? 진짜로. 진짜 마개남님 진짜 이게 지금 정말 무거운 사연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이게 무거운 다루기 사연인데 좀, 네. 그래도 이야기 전달을 너무나 잘 해주셨고 오늘도 시청자분들도 오싹하게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정말 수많은 강령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역대급 또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구나. 이게 한번 잘못했다가, 그죠? 정말 여러분들도 호기심에 항상 이게 또 주제가 나온술 강령술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에이 진짜 귀신 나올까? 귀신 없지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분들 지금 계실라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라나. 네, 제발 안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테슬러즈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테슬러즈님 반갑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선물의 비밀? 예.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최근에 보험 파시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이 형님 오랜만에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 듣다가, 형님, 영업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런 얘기 아는 거 없냐고 얘기하다가 이제 듣게 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을지 출발을 네.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이 형님이 저랑은 지인 건너서 알게 된 사이인데, 저한테도 보험을 몇 개 팔았어요. 저는 호구 타입이라서, 이렇게 뭐 영업하시는 주변 지인분들 계시면, 영업을 하려고 친해진 사람 말고, 친한 사람인데 영업을 한다, 이 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팔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몇 개 사줄게. 어디 가고, 애먹는 거 뭐 이상한 거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대신에 뭐, 혜택이나 사은품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나 좀 짱짱하게 챙겨줘라.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그 형님이 먼저 팔아주겠다고 하는 사람 흔치 않은데 정말 고맙다. 그래서 이제 약간 친해지게 되고 호영호재하게 된 그런 사이인데, 이 형님이 지금 저보다 나이가 5살 정도 많으시니까 이제 40대에 접어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랑 같이 지방분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지역은 아니고 타 지역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 형님도 저랑 좀 친해지게 된 계기가, 유종님들 중에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타지살이 일찍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지방 사람들은 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생활하다 보면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막 지방에서 이제 뭐 서울 놈들은 잠깐 눈 감고 있으면 코를 베간다더라. 참 무시무시한 동네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긴장하면서 올라와서 빡빡하게 이제 여기서 쭉 살아오신 분들은 뭐 인간관계도 이쪽에서 쭉 맺어 오셨고 커뮤니티가 다 있는데, 혼자 이제 여기서 자리 잡고 조금씩 해 나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형님도 그렇게 쭉 살아오셨길래 여러 가지로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형님이 내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 얘기 같은 걸 하시다가 연애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제 올해 초에 이별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기가 막히게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 너한테 얘기해 줄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20대 중반쯤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이 형님의 말씀으로는 본인이 영업을 하게 되다가 이제 어떻게 사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경우인데, 이 형님이 좀 잘생겼어요. 제가 이제 술 한잔하고 이 형님하고 친해지니까,
아, 형님은 딱 그 옛날에 돈 많은 부잣집 사모님들 꼬실 것 같은 제비 같은 스타일이다. 제가 그 제비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생긴 사람은 굉장히 멀끔하고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어요, 이 형님이. 그래서 이제 옷도 잘 입고 자기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영업직은 또 그런 게 필요한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외모도 있죠. 예. 그렇죠. 이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이 형님 말씀으로는 보험 판매를 하다가 본인 말로도 똑같이 설명을 해줘도 상품을 조금 더 아리따운 여성분께는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대요. 네. 근데 그 여성분이 좀 그랬었는데 그 형님이 말투가 되게 젠틀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얘기를 해보면, 보통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 뭐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보장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형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느리게는 안 하는데 비유를 많이 하세요. 뭐 예를 들어, 고객님, 저희가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긴 마라톤의 여정을 뛰다 보면은 우박을 맞을 때도 있고, 이쯤에 내 인생에 해가 뜨겠지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해가 뜨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뭐 약간 요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진짜 처음에 제가 이 형님 친해지기 전에는 아, 진짜 더럽게 느끼하다. 뭐 인간 버터다. 뭐냐 이 사람. 막 이랬는데 친해지고 나서는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 형님의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분이 약간 특이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 여성분들은 초면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호감 갖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상품 설명을 그런 식으로 막 하는데 이렇게 한 손을 주먹으로 말아 쥐고 입을 이렇게 막으면서 쿡쿡쿡 웃더래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오호. 그래서 예. 이제 원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실수라도 하니까 아니요,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세요 해서 이제 이렇게 상품 설명을 쭉 하니까는 이 여성분이 가입을 하겠다 해서 처음 팔았던 보험이 암보험이었대요. 암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뭐 저는 보험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게 또 보장 내용을 옵션으로 특약을 몇 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납입 금액이 또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가장 센 걸 넣어줬대요. 그러면서 제 서명을 이렇게 딱 하니까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내주셨는데 이 상품 설명하고 싹 다 이거 가입 서류까지 싹 다 쓰는데 그날 대충 카페 앉아서 얘기한 시간이 거의 뭐 한 50분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오, 꽤 길었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물어봤어요. 아니, 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냐 했더니 그 여성분이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서 이런 특약도 넣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본인이 한국에 혼자 살고 있다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뭐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으실까요? 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미국에 네. 살고 계시고 본인은 이제 재미 교포인데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이쪽으로 저희 그거 있잖아. 그 어학당이라 그러나요? 그 대학교에 외국인 분들 다니시는 그쪽으로 이제 약간 교환학생식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특약 내용 같은 거를 보는데 이게 또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가입 절차라든가 이런 게 바로 되는 게 아니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 형님은 국내 보험만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국인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을 상대로 국내에서 일어난 보험을 이렇게 취급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되니까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도와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하니까 그럼 저는 보험을 가입을 못하는 거냐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외국인 보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 여성분이 오히려 먼저 그러면은 우리 그 형님 성씨가 오 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오 선생님 실적으로 안 들어가는 실적 걱정을 막 해주더래요.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매칭해드리면은 대신에 좀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니까는, 자기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해서 이제 매칭을 해서 그걸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연락을 많이 했어야 됐대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몇 번 더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여성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더래요. 네.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굳이 이러지? 해서 이제 결국은 사귀는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잘 만나고 그 뒤에 별일 없이 대략 한 3년여 정도의 시간을 교제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을 하는데 이 여성분이 다 좋은데 집착이 조금 심하셨대요. 타지에 홀로 오래 사시다 보니까 네. 기댈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이 형님 뿐이잖아요. 근데 이 형님은 영업직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고객이 부르면은 튀어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네. 데이트를 하다가도 보험가입 문의가 오면은 데이트가 중단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영업직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다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분명히 이제 이 형님이 말을 했대요. 이 형님은 원래 연애에 그렇게 뜻이 별로 없었던 게 이런 거를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연애를 몇 번 해보니까 난 그냥 돈이나 왕창 벌어서 맞다. 이 형님이 또 저랑 친해졌던 이유가 이 형님도 집 사세요. 그러니까 난 또 돈이나 많이 벌어서 우리 냥이 좋은 거 해줘가지고 최근에 안 그래도 명품 그 고야드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오. 거기서 양이 밥그릇을 해다 줬다고. 거기서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게 나온대요. 전 몰랐는데, 뭐 하나에 거의 뭐 100만 원 선 가깝다 하던데. 나는 우리 양이 이거 벌어서 이런 거 해줄 거야. 이러셨던 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연애를 이제 몇 년 지속되다 보니, 이 여자친구분이 처음에는 서운해도 그걸 내색하지 않다가, 종종 입이 떼죽 나와 있거나, 혹시 연락 안 돼서 그래?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나 아무렇지도 않아. 왜? 뭐 잘못한 거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게 삐진 거랑 화난 거랑은 전혀 엄연히 다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런 게 이제 지속이 되니까 이 형님이 이게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얘기도 했대요. 예를 들어 그 여성분 이름이 지현이라고 해볼게요. 지현아 잠깐 앉아봐. 내가 분명히 너랑 처음에 이 일을 매개로 해서 만나기도 했고 내 직업 특성상 네가 나를 많이 이해해 줘야 된다. 대신에 내가 정말 짧고 굵게 단타로 열심히 벌어서 우리 노후만큼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되겠다고 너한테 약속했잖니. 근데 너 요새 너무 나 힘들게 한다. 너 그거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정색을 하시면서 네. 오늘 좀 결착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성분이 울면서 내가 오빠 외로움이 많아서 그래. 타지에 혼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 사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님이 그래 내가 보듬어 줘야지 또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게 또 횟수가 여러 번 반복되다가 결국은 헤어졌대요. 예. 남성분이 정말 이제 고급진 레스토랑에 데려가셔서 코스 요리를 정식으로 쫙 먹인 다음에 옷을 좋은 데 가서 한 벌 사 입히고 머리를 잘라준 다음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형님도 그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뭐 인터넷에 그 밈처럼 돌아다니는 글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기를 뭐 목욕탕 데리고 가서 목욕시켜주고 머리 잘라주고 옷 사입히더니 너 이제 깔끔하고 이뻐졌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 이러면서 이제 뭐 헤어진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남성분이 어디 네이트판 같은 데 올려서 꽤 유명해졌던 글이라 예. 저도 이 글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꽤 유명한 글이라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형님이 그거를 패러디를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어쨌든 진심을 담아서 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에게 딱 베풀 거 베풀고 이제 그 여성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 얘기를 그날 듣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차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지현아, 내가 너 참 좋아하고 너란 여자의 순수한 면, 나같이 괴팍한 사람을 좋아해준 면까지도 너무 고맙고 좋아했었어. 근데 내가 그릇이 작아서 너를 담지를 못하는 것 같다.
너는 맑은 물 같은 여자니까 나 같은 좁은 그릇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보내려 하는데 너무 사람이 흐느껴서 울면 막 짐승 같은 소리가 날 정도로 막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낼 정도로 우시면서 안 된다고. 네가 그러니까 처음엔 오빠 하다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그래서 막 숨 넘어가야겠다 싶을 정도로 울면서 막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형님이 결심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지 결심을 딱 서면은 안 돌아보는 스타일이라. 아, 냉정하게. 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려라 하고 이제 차에서 억지로 내리게 한 다음에 차를 이제 쭉 끌고 가는데 뒤에 서 있는 모습을 사이드미러로 보니까 자기 차를 계속 보면서 막 울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뭐라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러고 이제 이별을 했는데 그로부터 또 연락도 몇 번 왔답니다. 계속 꾸준히. 근데 이제 차단을 하고 번호를 바꿔버리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받던 연락이 그거였대요. 너 이 선택 후회하지 마. 난 분명히 너한테 기회 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네. 뭐라는 거야 씨 하고 이제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정이 좀 떨어졌대요. 예.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미안한 그게 있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네. 이제 좋은 말도 한두 번 듣고 엄마가 공부하라는 말도 한두 번 들어도 기분이 별론데 계속 그러면은 아씨 알아서 한다고 약간 요렇게 되듯이 뭐래 씨 짜증 뭐야 정신병자야 뭐야 이러고 이제 끝났대요. 네. 근데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형님은 열심히 또 영업하고 있었죠. 자기가 보험 영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만나본 적이 없는 엄청난 큰 손을 한 명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 큰 손이 뭐냐 내가 물어봤더니 연세가 조금 있으신 아주머님인데 보통 저희가 이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형님 말로는 본인이 먼저 영업을 가거나 회사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랜덤으로 배정이 돼서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네. 근데 이제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제 오대리 이번에 저기 어디 지점 통해서 보험 문의가 왔는데 그 말씀하시는 게 오대리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상급자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허. 저요?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인적사항은 정확히 모르고 뭐 조금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님 같다고 하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약속을 잡고 댁으로 방문을 드릴까요? 아니면 유선 상담을 하시겠어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카페에서 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카페를 갔는데 카페를 지정을 했는데 이 형님이 기분 더럽대래요. 왜냐하면 그 카페가 그 아주머님이 지정을 하셨는데 하필 그 헤어졌던 그 여자친구랑 처음 만나서 상담했던 그 카페더래요. 그래서 진짜 기분 잡치게. 근데 어쩝니까? 지금 문의 들어온 것만 들어도 대략 4-5개 정도 되는 보험을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뿌리치고 기분 더럽다고 안 갈 수는 없대요.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가자 하고 이제 뭐 세월도 지났고 괜찮겠지 이러고 이제 갔는데 여기 밍크 코트를 하나 입고 계신 딱 봐도 부자다 라는 느낌이 나는 아주머니 한 분 계셨대요. 근데 너무 그 기분이 더 잡쳤던 건 그 카페의 모습이 자기가 갔던 때랑 크게 다르지가 않았대요. 개인 카페인데. 오버랩이 됐구나. 근데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아주머님이 하필 그 많은 자리 중에 여자친구랑 만나서 얘기했었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진짜 자자자 하면서 이제 뺨을 이렇게 치면서 집중 나 다 풀어 괜찮아 빨리 해치우고 가면 돼 돈 벌자 돈 벌어 하면서 이렇게 딱 속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들어갔대요. 예.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정장 단추를 여미면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네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여러 가지 문의를 주셨던데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우리 대리님이 그렇게 친절하다고 제가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가. 아, 그러시고. 실례지만 혹시 어떤 분 소개로 연락을 주셨냐고 제가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락 받은 게 없었대요. 사실 그 얘기 네. 듣고 주변에 이 정도 큰 손을 알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기 레이더에 걸리는 사람 중에서 몇 명 이제 수소문을 해봤는데 전혀 뭐 얘기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발이 좀 넓어서 한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두루두루 얘기를 들었어요. 하더니 이제 본인이 먼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시키고 나서 바로 이제 상품에 대한 문의를 막 하더래요. 근데 그때도 기분이 진짜 더러웠대요. 왜냐면 그 상품 문의하는 그 자리가 일단 그거 똑같은데 문의하는 상품도 그 전 여친이 문의하던 상품의 갱신 버전인 리뉴얼된 상품들 그런 거를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나 진짜 개 더럽네 기분 진짜. 하는데도 일단 프로니까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기가 막히게 본인이 생각을 해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쭉 들으시더니 그러면 하더니 그 카탈로그에 있는 상품들이 형광펜으로 자기가 5개 정도를 쳐놨었대요. 그 형님이 5개에다가 펜으로 이렇게 원을 쭉 긋더니 이거랑 하고 뒷페이지를 몇 개 피더니 또 동그라미로 쭉 5개를 더 쳐서 총 10개의 보험을 나랑 우리 가족들이 들 것 같은데 일단 나부터 먼저 가입을 하겠다. 대박이래요. 이렇게 한 번에 10개씩 가입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거기다 금액도 굉장히 센 것들만 골라서 가입을 했대요. 아, 그러시면은 하고서는 이제 심장이 쿵쿵쿵쿵쿵 거리더래요. 막 미쳤다. 와, 내가 오길 잘했다. 기분 더러우면 어떠냐. 돈이 최고지. 이러면서 이제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가입 서류를 해서 작성을 다 끝냈는데 이 사모님과의 이 만남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대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하신 이후에 너무 감사하니까 사은품도 드리려 하고 뭐도 막 보내드리려 하고 이랬는데 나 그런 거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내 보험 잘 유지되게 관리해주고 뭐 좋은 상품 있으면 이따 그럼 연락 주라고 굉장히 쿨하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일까? 찐부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그 뒤에 오히려 본인한테 연락이 먼저 와서 주변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소개를 막 해주더라는 거예요. 연결까지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네. 그러니까 와 봉잡았네. 나 진짜 이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다 해서 한 번은 이 사모님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사모님 나 진짜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러는데 저한테 보호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주시라고. 진짜 너무 많이 넙죽넙죽 저 얻어만 먹는 그런 나쁜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닙니다. 사모님 저 보호할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막 웃더래요. 그랬더니 보은 은혜 갚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아이 그럼요 사모님 은혜를 사람이 받으면 갚아야죠 하니까 그죠 사람이면 은혜를 갚고 살아야죠.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내가 골프 치는 걸 좋아하는데 나랑 라운딩이나 한번 가시자고 시간이 언제 되시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어차피 영업직이기 때문에 정규적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말씀 주시면 제가 사모님 일인데 열리 제껴놓고 가야죠. 연락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그럼 내가 내일까지 한번 봐서 연락을 드릴게요 하고 이제 예를 들어 화요일로 약속을 잡으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문자가 오니까 이분이 알겠습니다. 저 화요일날 아주 깨끗하게 비워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이 잡히면 저는 이제 이거 듣고 알았는데 다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랬는데요. 자기 준비만 딱 해가는 게 아니고 사모님 골프 좋아한다 했잖아요. 500만 원짜리 골프 드라이버를 딱 사놓고 포장을 정성스럽게 해서 왜냐면 본인한테 꽂아준 것만 해도 돈 1,000 단위가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해도 뭐 결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챙겨야 된다. 앞으로도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생각으로 딱 골프 드라이버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해놓고 선물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라운딩을 갔는데 정말 재밌었대요. 캐디 분들하고 이제 그 타고 가는 차 같은 거 있잖아요. 전동차 같은 거. 그런 거 타고 같이 가면서도 막 얘기하시는데, 아, 뭐, 골프 안 쳐봤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네. 진짜 잘 치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말도 어느새 조금씩 놓기 시작을 하고, 이 오디도 누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그러다 이제 헤어질 때쯤, 아, 누님! 맞아요. 제가 깜빡한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하더니 이제 차로 뛰어가가지고 트렁크에서 그 드라이버를 꺼내온 거죠. 누님, 제가, 진짜 나 이거 안 받으면 저 집에 못 갑니다. 이거 진짜 받아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형님이 평소에 그렇게 처음 본 분한테는 댄디하게 대하는데 가까워졌다 생각하면은 미끼를 확 물어 낚아채는 피라냐 마냥 친근함으로 이렇게 또 땡길 때는 확 당겨야 된대요. 그래서 나 진짜 이거 안 받아주시면 나 집에 못 간다고. 나 안 간다고. 받아주시라고 막 무조건 막 앙탈 부리듯이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아이고 뭐 또 동생이 또 이런 걸 또 챙겨왔냐고. 알았다고. 내가 그럼 이거 받고 동생 나랑 가까운데 식사나 좀 하러 가 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식사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녁밖에 안 됐잖아. 식사 같이 하러 가. 내가 뭐 줄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알겠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매운탕 집이었대요. 매운탕 집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종종 오는 곳인데 맛이 참 괜찮아. 내 동생 데리고 한번 오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런 걸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보내냐고. 그래서 이제 그럼 감사히 얻어먹겠습니다. 또 얻어먹을 땐 또 시원하게 얻어먹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막 또 신나게 살아온 얘기하고 막 하는데 너무 재밌게 시간이 가는데 또 헤어질 때쯤 되니까 이 누님이 동생 이리 와봐봐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왜요 누님? 그러니까 잠깐 와봐 하더니 본인 차 트렁크 쪽으로 데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조그만한 정육면체 모양의 함 같은 걸 이렇게 꺼내셨대요. 그래갖고 그걸 꺼내가지고 거기서 뭘 여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대로 이거 갖고 가. 그러니까 이제 이 형님이 누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준 거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건데 내 마음이야. 내가 뭐 아무 그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받아. 편하게 그냥 좀 마음으로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 있으면 선물하고 싶어서 늘상 갖고 다니던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뭔데요 누님 하니까 집에 가서 열어봐. 여러 말 하지 말고 가 나 피곤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누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누님. 또 연락해요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님 차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차장 뒤편에서 통화하는 척을 하면서 차 빠지는 거 보고 뭐야? 근데 부자 사모님인데 뭐 아무것도 아닌 걸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지 하고 기대를 하면서 딱 열었더니 팔찌가 있더래요. 그래서 웬 팔찌야? 하고 이렇게 쳤는데 뭐 사이즈도 딱 맞더래요. 근데 조금 특이했던 건 이 팔뚝에 들어오는 이 팔찌가 이제 그냥 스댕으로 돼 있는 팔찌도 아니고 가죽 팔찌도 아니고 철제 모양 스타일이긴 한데 보석이 조금씩 박혀있는 그런 모양의 팔찌였대요. 약간 본인이 보기에는 무슨 페르시아 풍의 그런 어떤 좀 알록달록한 그런 보석이 박혀있는 것 같은 이런 팔찌였는데 약간 실망했대요 솔직히. 아니 저 누님은 이걸 나를 어떻게 차고 다니라고 이런 걸 나를 주나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잠깐만 이걸 내가 꼭 차고 다닐 필요가 있나. 갖고 있다가 그래도 핫바리 같은 걸 주진 않았을 텐데 처분하면은 그래도 부자인데 이상한 거 줬겠어? 이 생각으로 이제 챙겨서 집에 갖고 있었는데 그 누님이 이제 그 뒤로 연락이 자주 오시더래요. 그 라운딩 이후로. 그래서 꽤 자주 만나자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나면은 뭐 라운딩 가거나 뭐 어디 식당 가서 밥 먹거나 뭐 사는 얘기 하거나 뭐 이런 것만 있었대요. 근데 꼭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주기로는 연락이 오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형님 말로는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용건 없는 고객이 식사 자주 하자고 불러내는 게 그렇게 좋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형님은 나갈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면 조금 이 놈이 너무 자주 부르는데 할 때쯤 되면은 뭐 하나 딱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내가 우리 냥이의 이 밥그릇, 그때부터 이 형님은 비싼 밥그릇 해주고 싶다. 약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부자들 허세로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막 강아지 밥그릇에 막 다이아 박혀있고 이런 거.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우리 냥이 밥그릇을 위해서 오늘도 일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열심히 하셨대요. 예. 근데 이 누님이 어느 순간부터 뭔 말씀을 하셨냐면 또 매운탕을 한번 먹으러 갔는데 하더니 밥수저를 이렇게 탁 이렇게 놓으시더래요. 이제 그 형님이 그 누님이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누님 뭐 입맛에 안 맞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자 라고 하시면서 그냥 나가시더래요. 예. 저 누님 왜 저러시지?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도 이제 자기가 괜히 눈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최대한 기분 풀게 해보려고. 누님,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오지 말고 다음부터 제가 조금 괜찮은 데를 모시려니까 입맛에 안 맞으셨나 보구만. 저 전부터 별로였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누님이 이렇게 뒤를 싹 돌더니 자기를 째려보더래요. 그러더니 매운탕이 아니고 너 때문에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이 형님이 말이 안 나오시더래요. 누님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네. 동생 이리 와봐 하더니 자기 차로 데려가더래요. 또 트렁크 딱 열더니 이거 봐 내가 오늘 뭐 가지고 그걸 붙였어? 하면서 자기가 선물해준 드라이버를 딱 보여주더래요. 이거 제가 선물해드린 거. 그러니까 나는 네 마음을 받았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안 받네? 마음에 안 들면 줘 내가 그냥 가져갈게. 이렇게 하시더래요. 팔찌 차야지. 그러니까 이 형님이 너무 이제 진짜 약간 과장해서 바지 지릴 뻔했대요. 너무 소름이 돋더래요. 너무 예상치 못한 걸로 훅 들어오니까. 산전수전을 겪은 자기지만 이건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대요. 자기가 그게 돈의 힘이라 그러더라고요. 누님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누님을 친누님처럼 너무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정신이 잠깐 나갔던 것 같다. 내가 누님 마음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기스나고 혹시 이거 상처낼까봐 집에 거의 모셔두고 있었는데 오해하신 것 같다고. 내가 진짜 다음부터는 누님을 만날 때든 안 만날 때든 항상 차고 오겠다고. 네. 다니겠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를 일으키면서 왜 이래 다 쳐다보는데 민망하게 그럴 것까지 할 건 없어 일어나봐 하면서 이제 하니까 누님 나 진짜 받아줘야 돼요 나 진짜 미안해서 그래 하니까 알았어 동생 일어나. 난 마음으로 준 거야. 거기 다 사연이 있는 거고 그거 절대로 그런 싸구려 그런 거 아니니까 잘 차고 다녀 나 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님은 이걸 안 찰 수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거의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잘 때까지도 차고 잤다 그러더라고요. 샤워하고 다. 아니 그냥 무서웠대요. 그냥 그 눈빛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집에 혼자 있어도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늘상 탔대요. 근데 문제가 그러고 나서 시간 좀 지났는데 이 누님과의 관계는 계속 지속이 됐어요. 똑같이. 이 형님이 상당히 강골이거든요. 저한테 항상 자랑했던 게 저는 뭐가 있냐면 겨울만 되면 코피가 터져요. 저는 안에 점막이 건조해지면 금방 그게 터지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 형님 만나면서도 겨울에 몇 번 코피 터졌던 적이 있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면서 코 풀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자식 나는 임마 태어나서 뭐 그래 본 적이 없는 뭐 부러져 본 적도 없고 막 이런 걸로 막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혼칠하다 있잖아요. 자기관리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고. 잔병치레 한 번도 많이 안 해본 사람이 그 팔찌를 좀 차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살면서 코피가 터져봤대요. 사실 저희가 코피 터진 것 같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냥 이씨 뭐야 요새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
그래서 좀 놀라긴 했지만 치열하고 그랬는데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게 본인이 느껴지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러니까 특별히 막 너무 아파서 막 어디가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리고 악몽을 너무 많이 꾸기 시작했는데 짜증나는 건 악몽을 꾸고 일어났는데 악몽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아니 영업 잘하고 일 잘하고 저 사회생활 깍듯하게 잘하는 사람이 얼굴이 허옇게 떠가지고 완전 넉나간 사람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어디 안 좋아?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괜찮다고 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랬는데도 이제 이 누님이 만나자 하면 또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누님이 먼저 물어보더래요. 네. 또 매운탕 집에 가서 매운탕을 드시는데 자기 얼굴 이렇게 딱 보더니 아 너무 맛있다. 오늘은 아주 국물 맛이 제대로네. 하더니 동생은 얼굴이 너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형님은 어떻게 뭐 그런 걸 얘기를 또 하겠어요. 뭐 네가 준 팔찌가 이상해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새 좀 피곤한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누님이 아니 그러지 말고 뭐 혹시 뭐 돈 급한 거 뭐 이런 거 있어 뭐 걱정 있으면 얘기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니요 누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에 힘이 없으니까 아이고 축 처져가지고 있어봐 하더니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한 것도 아닌데 차에 가서는 이거 가져가 하더니 뭘 주더래요.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보약을 한 첩을 딱 이렇게 그 보약 담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담아갖고 주더래요. 누님 이게 뭐예요 하니까 아니 동생이 전부터 희마리가 좀 없어 보이더라고. 내가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잘 챙겨 먹어. 이렇게 주시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내가 이런 누님을 팔찌가 이상한 애 있다는 생각을 했다니 내가 진짜 나쁜 새끼다. 더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자 해서 헬스장을 PT를 붙여가지고 더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냥 딱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게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벤치프레스 들다가 기절해서 쓰러져 버렸대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갖고는 링거를 맞고 며칠 누워있다가 병원에서는 이상소견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봤는데 영양실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다. 과로하신 것 같으니까 좀 쉬엄쉬엄 일하셔라 뭐 이런 처방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점점 죽겠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너무 기력이 없어서 지금 눈을 떴는데 여기가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더래요. 예.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사람이 직감적으로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형님이 원래 크리스찬이시라 점집 이런 데 가는 거 되게 안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죽겠어서 그냥 갔대요. 내가 이대로 죽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그렇지.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신당 같은 데 앉아서 무당분이 기다렸대요. 무당분이 화장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시는데 자기 이렇게 보더니 자기 오른팔을 보면서 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님이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너 일단 나가. 너 나가서 너 그거 팔목에 감고 있는 거 풀어서 쪘다 던져버리고 와. 빨리! 그러더래요. 예 해서 이제 놀라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너무 놀라는데 이 앉은 다리로 앉아있다가 일어나는데 힘이 풀려서 바닥에 철푸덕하고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모양이 될 만도 하지. 근데 내가 못 도와줘. 일단 그거 네가 풀고 와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네 다리로 거의 기어가지고 마룻바닥까지 나가서 그걸 풀고 놔두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무당분이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너는 왜 저런 거를 감고 다녀 팔에? 이러더래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저 지인분이 선물해 주신 팔찌라서 소중한 거라 감고 다니는 거라 했더니 소리를 빠락 지르시면서 묵시랄 놈의 새끼야. 어떤 미친놈의 새끼가 저런 걸 지인한테 선물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저는 진짜 몰라서 제가 뭘 온 겁니다 막 이러기 이제 막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잘 들어. 너 저게 지금 뭘로 만든 건 줄 알아? 너 저게 뭔 줄 아냐고? 저게 뭐가 붙어 있는 줄 알아? 너를 지금 잘근잘근 씹어먹고 있잖아, 이 정신 나간 놈아라고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고, 왜 저게 뭔데요 하니까 이제 혹시 그 귀족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메모리 스톤이라고 아세요? 아, 그 뼈로 만드는 거구나. 아이고. 저게 사람 뼈 조각으로 저걸 만들어 갖고 있는데, 저 여자가 몰라, 너랑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너를 엄청 저주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한 년이 붙어 있는데 네가 저걸 왜 네 몸에 붙이고 댕기냐? 와. 그러니까 이제 이 형님이 너무 소름이 돋는 거니까, 아니 저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럼 저게 뭐라고요? 다시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다시 들어서 알았대요.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누굴 찾아가야 되겠어요? 사모님 찾아가야 될 거 그치. 아닙니까? 전화했대요. 누님, 저기 지금 바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형님 말로는 그 누님도 직감을 한 것 같더래요. 네. 왜 지금 얼굴 보게?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여쭤볼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 그거 들고 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아, 이 누님도 아는구나.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갔는데 어디서 볼까 했더니 또 그 카페에서 보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딱 들고 가서 그 힘없는 목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 보든 말든 상관없대요, 그때는. 그래서 왜 누님 저한테, 아니 저 진짜 누님 정말 좋아했고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누님이 그거 줘 일단 하더니 팔찌를 딱 가져가시더니 일찍도 물어본다. 뭐? 은혜를 갚아? 보온을 해야 돼? 야, 인간관계의 선미를 그렇게 잘 안다는 놈이 내 딸한테 왜 그랬어? 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딸이구나. 네? 무슨 딸이요? 그러니까 손에서 증명사진을 하나 딱 꺼내서 자기한테 이렇게 싹 들이미시더래요. 그 전 여친이죠. 너한테 버림받고 유일하게 비빌 언덕이었던 너한테 그렇게 되고 내 딸 그 길로 세상 떠났다.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 줄 아니? 죽어서도 네 곁에 있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소원 이뤄줬다. 왜? 그게 그렇게 잘못됐냐? 이렇게 하시더래요. 예. 눈에 막 쌍심지를 켜시면서 사람 눈에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다는 거를 느낀 게 처음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따지러 왔는데 역으로 완전히 그냥 할 말이 없어진 상황인 거죠. 근데 예.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당황하고 너무 어이가 없고 이런 일이 현실에 있을 수가 있나 싶어서 당황했다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근데 잠시만, 내가 그 여자애를 때린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남녀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랑과 이별일 뿐이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이제 그걸 좀 따져 물으려고 그랬대요. 네. 아니 근데 어머님, 제가 따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헤어진 거는 남녀간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일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뭘 했니? 나는 그냥 내 딸 소원 이루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형님은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 팔찌를 그냥 준 게 아니지 않냐고. 뭐 양밥이든 뭐든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난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너한테 접근하려고 네 직업, 직군 어디서 일하는지 그리고 네 보험 가입하려고 내가 진짜 어렵게 영주권까지 땄다. 여기 그렇게 준비한 것까진 내가 했다. 근데 내가 무슨 뭘 그런 것까진 내가 안 했다. 근데 이제 이 형님은 믿을 수가 없더래요. 그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은 뭐냐 하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도둑이 제발 저린 거겠지.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말싸움 같이 하다가 더 있으면은 자기가 기가 빨려서 죽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볼 일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거 다시는 하지 말라고 거기 박차고 나왔대요. 네.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형님 말로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 보험 가입한 지 몇 달 안에 해지를 하면
받았던 수당을 토해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연결해 줬던 사람들은 전부 해지를 했대요, 보험을. 그래서 본인은 금전적 손실이 엄청 났고, 이분 형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양밥 안 했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한테 너는 지옥 가서도 천벌 받을 놈이 어디서 나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그딴 얘기를 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거짓말 같진 않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한테 그 조언해줬던 그 무당분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이렇게 양밥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저 같은 이런 일을 겪는 게 말이 되냐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아줌마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아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 했더니 그 무당분이 아이고 그 여자는 본인의 그런 사념, 원망, 증오심 자체가 사람이 엄청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잖아요. 저희가 막 물건에도 영혼이 깃들게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념을 가지면 못 해낼 게 없어서 그런 것까지도 하게 하는데 하다못해 죽은 사람 혼 가지고 그런 걸 못 하겠냐고. 그 어떤 숙련된 무당의 양밥보다 강한 주술이다 저거는. 와. 그게 너한테 걸려있던 건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다 지금. 너 그 여자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지만 그 아주머니랑 엮이면 너는 다음엔 죽는다 무조건. 그 사람의 기운이 그렇다.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내가 뭘 보고 소리를 질렀는 줄 알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른다고 했더니 네 등에 그 여자애가 이렇게 포근하게 어부바듯이 안겨가지고 이렇게 부비적 하고 있더래요, 등에다가. 어머, 예. 그런데 무서운 건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부비적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데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 칼이 너를 안 찌른 걸 다행으로 알아라. 네. 그러니까 너는 영업하는 거 당분간 사람 가리면서 하고 그래라 해서 이 형님이 제가 알기로 한 6개월 정도 휴직을 내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지방에 내려가서 좀 생활하시다가 좀 다른 일용직 전전하면서 조금 지내시다가 조금 나중에 일을 돌아와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이 형님도 진짜 성격 이상한 게 이 얘기를 이별한 저를 위로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겪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이걸 듣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형님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일이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무서운 일은 아닌데 그냥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네. 불가능이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러냐면 예. 이 사람이라는 거는 못할 게 네. 없어요.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못할 게 없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마지노선은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을 항상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사랑에 미쳐버렸을 때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없다고 가정하기에도 너무나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더욱더 저희 루루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테슬라즈님께서 늦은 네. 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아니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딸이 이 남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걸 테고 이 남자 입장에서는 남녀 사이에 그냥 이별일 뿐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 이 서로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 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